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좀 방송을 몰아서 지금 4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또 생업이 있으니까 계속 네. 뭐 매일매일 올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차를 두고 방송을 올릴 텐데 좀 많이 봐주세요. 저희도 나름 노력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나름 대본도 없이 예. 이 실시간 방송 같은 느낌으로 날것의 방송을 저희는 이제 목표로 삼고 예,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고 예. 좋아요를 안 누르시면 힘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네. 자, 오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 주변국, 북한과 일본 주변국. 동북아 주요 국가죠.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뭐 주요 국가 아닙니까? 예, 주변국에 그 중에 대한 절반. 평가. 뭐 중국은 따로 언급을 안 하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볼톤의 회고록. 사실 뭐 까긴 까지만 모멸감도 느껴지고 뭐 아니, 화가 뭐- 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뭐 자기 나라 대통령도 까고 그러는데 뭐. 저 화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문재인을 까는 건 괜찮은데 예, 이렇게 좀 저는 모멸감이 느껴져요. 사실은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한번 보자고요. 이 일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아,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상황을 항상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에 집착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한다. 더욱이 눈에 띄는 점은 책임의 피해 있다. 문재인과 측근들은 자신들이 비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르는 척한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심하니까. 뭐 이쪽도 반항 감정이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느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데 이 옆에 국가가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쪽팔린 얘기예요. 쪽팔린 얘기. 쪽팔리고 화도 나고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뭐- 이게 뭡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주변국에. 자,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모에 하지 않은 우리 사모에 북한, 맞지 않는. 예, 사모에 맞지 않는 북한의 어떤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꽤나 넣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김여정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도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참 씁쓸하죠. 예. 이게 화나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깔아 뭉개고 밟고 짓밟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 자, 이게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건 북한이.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문장. 자,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애둘러 돌려 표현을 한 거고. 이건 이제 네. 자,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뭐 척은 다 하죠. 자기들이 제일 정의롭고 그렇죠. 뭐 원칙적인 그런 집단인 것처럼, 뭐 본인도 그런 것처럼, 또 평화의 사도처럼. 뭐 이거는 이제 뒤에 볼톤 얘기 나오면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마치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쩌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자기들이 뭐 문재인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게 결국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했던 말과 트럼프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다르니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김정은 그거는 만나서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분명히 말씀을 말하죠. 드렸어요. 김정은 만나서 뭐씨 니네 제재 받는 거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나만 믿어 형만 믿어 뭐 이치랄 떨어놓고 막상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가보니 트럼프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도 결렬이 된 거고요. 트럼프한테는 북한 비핵화 한다는데 뭐 나만 믿어라 뭐 어. 이지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볼턴이 이제 트럼프 재선 때문에 뭐 맺힌 게 많았는지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또 문재인까지 그냥 어찌 같이 하다가 따기를 맞았어요. 예, 자, 이거 뭐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헤드라인만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부동산 브로커 같은 짓인가? 볼튼 미북 회담 정의용이 제안했다. 이 뭐 정의용이 제안했으면 뭐 문재인이 제안한 거죠. 이거 뭐 김정은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북미 문 대통령 판문점 동행 원치 않아. 북한도 미국도 문재인은 빠져라.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보시면은 위에는 미북 회담이라고 했다가 아래는 또 북미라고 했다가 이제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뭐 기억 니은 순서를 해도 미음 다음에 비읍인데 이제 또 북한을 또 앞으로 또 내세우고 뭐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비마다 한국 이중 플레이. 예. 네. 그 다음에 종정선언. 북한도 뭐, 관심 없고 섰고요. 예. 북한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제재를 갖다가 푸는 게 목적이었지. 종전선언 뭐 이런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왜? 어떻게 할 건데요? 종전선언 하면은 뭐 휴전선에서 다 군사 물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문 대통령 북에 너무 낙관적. 북에 너무 낙관적. 뭐 지금도 계속 낙관적으로 뭐 지금도 낙관적이죠. 계속 낙관적이에요. 그다음에 이 말이 좀 충격적인데, 문 대통령 북 비핵화 접근 방식의 조현병적 아이디어. 이게 조현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애들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문재인이 바라던 것과 북한이 한 결과가 사실 매칭이 안 되는데 문재인이 북한이 핵 시설을 폐기한 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 새끼가 진짜 원한 건 저게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현병적 아이디어다. 솔직히 모멸감 느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반일 감정을 이제 좀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를 시켰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재작년인가요? 예.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 그 정책연구소에서는 예. 반일 감정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까지 뭐 서로 돌려보고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이거는. 자,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한 주변 국가, 또 뭐 미국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 볼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 볼턴의 예. 회고록에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뭐 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제 회의에 가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왕따 당하는 사진들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뭐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보들이 아닌데 그 각국 그 수장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이때까지 행보를 해외 순방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서가지고 계속 북한 얘기만 하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 저 정상인들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가서 활동을 하셔야지 왜 북한의 대변인처럼 맨날 아니 우리나라 그거- 얘기하러 가가지고 걷다 대고 북한 뭐 제재 좀 풀어달라는 식으로만 호소를 하고 다니니 정말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언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깔보이고 무시당한 적이 있었냐? 이것도 다 언론 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대깨문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잖아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이런 취급은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는 외국에서. 안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외교 잘했고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밉든 곱든 제가 욕을 하든 싸지르든 뭘 하든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까인다는 건 그냥 우리나라가 까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병신 같은 나라라는 뜻입니까 이게. 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뭐 자기들 거기서 월급 받는 이유가 대통령 잘 보좌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평가도 그렇고 대통령이 설사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좀 말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원을 하고 그래야지. 아니요, 불지른 놈들이 더 많죠.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임종석 동만 보십시오. 더하면 더하지 문재인부터 약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 꿈만 꾸는 인간들만 자꾸 참모진에 처 앉히니 이 답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외교에 답이 있고 북한 문제에 답이 있냐고요. 뭐 국내도 지금 뭐 다 말아먹는 중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외교부 장관이란 여자가 그래 일본 대사 불러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인사나 받고 그거 좋다고 언론 플레이는 하는 나라예요. 그게 지금 청와대 참모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를 뭐 저희만 아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뭐 그냥 묻힐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후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가 또 없는 거예요. 그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뭐 똑같은 식으로 부정을 안 저지른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든 부정선거가 아니든 다 비참한 거예요. 부정선거가 아니면 나라를 이지랄로 만들었는데도 민주당은 180석을 가져간 거고요. 이게 부정선거였다면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됐든 이 나라는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방송할 때마다 자괴감을 막 느끼고 그러는데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로. 제가 그래서 안보를 많이 들어놨는데 최근에 야 돌겠어요 진짜 이거 할 때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 뭐 저희가 좀 바로 잡아보려고 뭐 구독자 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널리 뭐 방송을 알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셔가지고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